안녕하세요. 오늘은 버즈 라이브와 갤럭시 P2에 대한 간략한 사용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. 일단 버즈 라이브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. 버즈 라이브는 이미 나온 지도 꽤 됐고 전문적인 리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는 폴드2를 사면서 사은품으로 버즈를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. 지난 몇 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장점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크기가 정말 작고 컴팩트해서 들고 다니기가 정말 좋습니다. 이 손바닥 안에 지금 케이스를 씌워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바닥 안에 어, 쏙 들어오는 크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휴대성이 좋아야 자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크기는 굉장히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착용감이 좋습니다. 오픈형이고 가볍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귀에 또 잘 맞는 편이라서 착용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착용을 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편의 기능이겠죠. 갤럭시 웨어러블 앱과 연동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이제 이건 PC 연결되어 있고요. 버즈 라이브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이퀄라이저라든지 뭐 알람 읽어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다 있고요. 그리고 일단 이게 연결이 굉장히 잘 되고 갤럭시 간의 연동성이랄까요? 이렇게 열면 뭐 연결 자체도 잘 되고 금방금방 잘 붙고 일단 이게 연결했을 때 이 소리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보통의 무선 이어폰들이 연결이 되면 뭐 여성 음성으로 뭐 파워 온, 뭐 블루투스 커넥티드 뭐 이런 좀 기계적인 음성들이 나오는데 이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효과음이 나와서 뭐 그런 일종의 귀 테러랄까요? 그런 걸 당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장점은 뭐 빠르게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일단 이게 단점이 그 노이즈 캔슬링이 좀 첫 번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노이즈 캔슬링은 거의 뭐 제 생각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저음만 일부 없어지는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좀 제일 크게 실망을 한 부분입니다. 이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엄청난 체감을 느꼈던 적이 딱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보스에서 나온 QC20을 들었을 때고 뭐 물론 유선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에어팟 프로를 들었을 때거든요. 보스 QC20이야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처음으로 노이즈 캔슬링의 위대함을 그때 느꼈습니다. 그 주변과 완벽히 격리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실제로 비행기를 탈 때도 써보니까 정말 너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편리하게 썼었어요. 이런 게 이제 무선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을 체험했을 때 딱 그런 좀 QC20과 20을 처음 들었을 때와 비슷하게 주변과 격리되는 느낌을 받아서 또 한번 충격을 받았었죠. 그리고 이렇게 겪고 나니까 결국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좀 격리감이 들어야 된다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단점이랄까요?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, 그 음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즈 라이브의 음질도 뭐 사실 그닥 별로였던 것 같아요. 뭐 음향이야 사실 취향 차이가 크기도 하고, 이건 에어팟 프로를 들을 때도 좀 마찬가지의 느낌이긴 했었는데, 개인적으로 소리가 나쁘지는 않은데, 그렇다고 뭐 썩 엄청 뭐 좋다? 뭐 이런 느낌은 사실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제 이퀄라이저 조절을 통해서 일부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퀄라이저를 설정하면 저는 그 풍성한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고 들었었거든요. 음향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어쨌거나 일상생활 하면서 뭐 편리하게 사용하기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. 다만 저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 증정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다음은 갤럭시 P2입니다. 사실 제가 스마트 밴드류를 처음 써보는데요. 뭐 별 생각이 없다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고 폰을 이제 사실 폴드 2를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
보통은 주머니나 가방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나 알람 같은 걸 좀 놓칠까봐 밴드류를 사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워치 3를 살까 하다가 사실 일전에 아이폰 사용 시에도 애플워치도 써봤는데 저는 사실 알람용 이상의 기능을 딱히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 갤럭시 P2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일단은 장점은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.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. 이게 갤핏 1이 아마 10만 원대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,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반값이잖아요. 그리고 화면도 커지고 스펙도 뭐 일부 개선이 됐죠. 그리고 미밴드 5랑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미밴드의 그 이쪽 그 라운딩 처리가 좀 둥근 모양을 별로 안 좋아했고, 또 이제 지금은 삼성폰을 쓰다 보니까 삼성 헬스와의 연결성이 더 좋게 다가와서 갤럭시 핏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충실한 기능이겠죠, 아무래도. 일단 뭐 알람 같은 거 당연히 잘 다 오고요. 여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앱이지만, 여기 웨어러블 앱에서 이제 다 상세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가능합니다. 특히 이제 알림 설정에 대한 이 기능들이 다양하고 상세한 설정이 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착용 중에만 뭐 표시를 할 건지, 뭐 휴대전화 사용 중에도 알람을 표시할 건지, 뭐 이런 식의 알람 설정이 다 돼 있고, 뭐 앱별로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위젯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, 여기 이제 위젯 메뉴에 들어가면 뭐 헬스 요약, 날씨, 심박수, 스트레스 등등,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메뉴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화면 켜짐 애니메이션도 참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오고요. 굉장히 놀랐어요.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 좀 고급진 부드러움이 좀 느껴져서 사실 조금 놀랬고,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능들이 이 워치에서도 이런 설정들이 다 가능해요. 여기 이제 메뉴들이 쭉쭉 있고, 이 메뉴들은 또 폰에서도 따로 설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터치 버튼이고, 여기서 뭐 제가 설정한 메뉴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갈 수가 있고요. 수면 체크 이런 거 있고,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제일 유용하게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는 폰 찾기 기능이에요. 폰 찾기 기능이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아이콘도 상당히, 이게 이제 폰 찾기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누르면 폰에서 바로 소리가 나서 급할 때 폰이 정말 안 보일 경우들이 있잖아요. 정말 바로 나가야 되는데 막 폰이 안 보인다. 이럴 경우에 정말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예를 들어 폰이 여기 있으면, 폰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워치가 있으면 여기서 폰 찾기를 지나가지, 이걸 누르면 바로 여기서 울려요.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. 소리가 너무 큰데, 이건 지금 제가 진동 설정을 해놓고 뭐 소리도 다 꺼놓은 상태인데도 이거 폰 찾기를 누르면 바로 켜져서 폰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고, 그 만약에 이제 워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워치 찾는 기능이 있어요. 내 밴드 찾기, 이걸 누르면 여기서 이제 진동이 오는, 서로 이제 위치를 모를 때 서로 간에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탑재가 돼 있어서 일상생활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갤핏은 뭐 저는 상당히 다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는데,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까지 느낀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. 단점이 뭐냐면 충전기입니다. 충전기. 이게 지금 번들로 딸려오는 충전기인데, 이거 선이 진짜 너무 짧아요. 너무 짧고, 이거 보통 이제 그 콘센트에다가 그 충전기를 꽂아놓고 거기에 또 손을 꽂아서 연결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이거는 손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약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, 이게 또 충전 방식이 이제 여기 충전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 양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쇠 같은 장치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냥 보통 자석처럼 착 하고 붙는 방식이 아니고, 밴드도 보면 갤핏에 여기 이제 홈이 파여 있거든요. 이 부분에 홈이 파여 있고, 여기도 홈이 파여 있고, 여기다가 이제 이걸 걸치는 거예요. 얘를 이 충전 단자에 맞게 이렇게,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요걸 여기다가
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딸깍하고 꽂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죠. 선도 지금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뭐 보조 배터리에다가 물려서 충전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. 이게 뭐 다행히 배터리는 좀 오래가는 편이라서 자주 충전은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건 충전선이 너무 좀 부실한 게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배터리는 제가 구매한 지 지금 며칠 정도 됐는데 지금 67% 정도니까 하루에 뭐 한 10%씩 달았나요? 뭐 그 정도도 안 다른 것 같고 이게 제가 지금은 또 이제 심박수 그 체크를 항상으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달 수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충전선은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는 또 좀 다른 제품들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